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결혼 2년 차 만에 이혼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차라리 잘 된 것 같아 속이 후련합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1년 만에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황당한 말을 꺼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바로 위 상사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도저히 못 참겠다고 바로 퇴사했다는 한마디에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저는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네요. 당신, 나랑 결혼 전에도 다른 회사에서 상사와의 문제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 그런데 이번에도 그만두는 거야?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가 회사에서 나오겠다는 건데 당신이랑 상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다는 말을 했었잖아. 그럼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있었어야지. 나는 최대한 당신한테 어필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일자리 최대한 빨리 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꼭 그런 표정을 보여야 돼?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번에 구한 일자리는 평생 다녀도 될 만큼 좋은 곳이라며. 회사 사람들도 다 잘 챙겨준다고 하더니만 이제 와서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식으로 퇴사하면 당장 지출해야 되는 금전적인 부분들에 차질이 생기잖아. 내가 버는 돈만으론 부족하다는 거 몰라? 우리가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해서 대출도 상당히 많은 상태라 혼자선 감당이 안 된단 말이야. 젊은 나이도 아니고 30대가 넘어간 당신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얼마나 많다고 요즘 시기에 취직도 쉽지 않은데 너무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 같아. 상사랑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잘 풀면 되는 거잖아. 워낙 고지식한 사람이라 대화도 잘 안 통해. 당신은 내가 힘들어서 그만뒀다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이번 달 안에 새로운 일자리 구하면 되잖아. 남편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면서 집에 들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계획했던 일들이 퇴사를 함과 동시에 모든 게 무너져 버린 상태였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들어온 남편은 술이 머리끝까지 취해선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해 방으로 들어가 쓰러져 잠이 들어 버렸고 아무런 걱정 없이 행동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 한숨만 나오게 되었네요. 결혼 초기부터 이런 일이 생기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집안의 가장인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알아볼 거라 믿고 아무 말 없이 기다려왔었는데 집에서의 백수 생활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말라가는데 남편은 도통 일자리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남편과의 갈등이 점점 깊어졌고 화가 올라와 버린 저는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야? 집에서 게임만 하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만 먹고 살려고 나 속인 거냐고. 이건 충분한 이혼 사유 해당되는 거 알지? 나한테 어떤 상황인지 말도 안 해주고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면 당신은 맨날 게임이나 하고 있는데 내 속이 지금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알아? 계속 이런 식이면 우리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 당신이 생각하는 결혼 생활이 이런 건 아니잖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확실하게 말을 해봐. 내가 하루 종일 놀았을 것 같아? 나도 이리저리 일자리 알아보고 있다가 잠깐 머리 좀 식히려고 게임 좀 했던 것뿐인데 당신이 앞뒤 상황을 모르니까 내가 하루 종일 노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몇 군데 면접 자리 알아놨으니까 좋은 결과 있으면 알려줄게. 사람이 너무 조급하면
하던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된다고. 침착하게 좀 기다려봐. 나도 적은 나이 아니라는 거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거니까 숨 막히게 계속 뒤에서 긁어대면 금방 지친다고. 그럼 면접 자리 잡혀 있는 거 나한테 확인을 좀 시켜줘봐. 당신이 나한테 믿음을 주지 않으니까 내가 불안해서 그래. 어디 면접 보는 건데?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보여주었는데 3군데의 면접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그걸 본 저는 안심이 되었고 남편도 어느 정도는 생각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퇴근을 하고 들어왔는데 남편은 전날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전화 한 통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TV만 보고 있길래 면접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면접 보러 가는 날 아니냐고 다시 되묻자 남편은 3군데 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서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저를 힘 빠지게 만들었네요. 그날 잘 먹지 않았던 술까지 먹게 되었고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알아보겠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라는 말을 했지만 남편에 대한 믿음은 날이 가면 갈수록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하루 이틀이 지나고 어느새 한 달이 훌쩍 넘어가 버렸네요. 그런데 시댁에 모임이 있어 주말에 잠깐 다녀와야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당신 손 잡을 기분 아니니까 이거 놓고 얘기해. 뭘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다고 내 마음 전혀 풀리지 않아.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당신이랑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나 지금 퇴사한 지 꽤 됐잖아.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실을 우리 부모님께선 알지 못하셔. 내가 퇴사했다는 말이 부모님 귀에 들어가면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데 기분이 안 좋으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입단속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내 기분이 안 좋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아버님, 어머님 걱정하시는 건 마음에 걸리나 봐. 그럼 약속 하나만 해줘. 당신 퇴사한 거 말하지 않을 테니까 최대한 빨리 일자리 알아보고 안정적인 삶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어. 그렇게만 해준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퇴사했다는 거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남편은 저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취업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렇게 확답을 받은 뒤에 시댁 현관문을 열며 들어갔네요. 이미 상당히 많은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즐겁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시댁 식구들이 반겨주시길래 표정 관리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을 했네요. 그렇게 모두가 즐거운 식사 자리를 끝낸 뒤 함께 모여 그동안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큰형님이 저희 부부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질문을 했어요. 둘이 결혼한 지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요즘도 연애했을 때랑 똑같아? 보통 결혼하면 환상이 깨져버린다고 하잖아. 우리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지만 동서랑 서방님은 한창 깨가 쏟아질 때잖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은 잘하고 있고 신혼부부이긴 하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아이 계획도 생각하고 있을 텐데 내 생각엔 아이는 하루라도 빨리 가지는 게 좋거든.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를 가지는 것도 힘들지만 키우는 것도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거야. 저희도 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도 계획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요즘 너무 할 일이 많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잠깐 숨 좀 돌릴 수 있을 때 아이를 가지려고요.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나도 하루빨리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웬만하면 서둘러 주는 게 좋지 않겠어? 세아가는 왜 말이 없니? 아, 네. 저희도 고민 중이에요.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가 돼야 아이를 키울 때 불안하지가 않죠. 지금 상황에선 힘들 것 같고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생각해 보려고요. 아니, 생각할 게 뭐 있니? 너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부족할 게 뭐가 있어? 대출이야 살면서 차차 갚아나가면 되는 거잖아.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금방 마흔이다. 동서가 여자로서 걱정되는 것들이 뭔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어머님 말 들어서 나쁠 거 없어. 말 나온 김에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남자 직원 한 명 채용하려고 하는데 서방님 혹시 생각 있으세요?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월급도 좋고 가족이니까 승희 아빠가 더 신경 써서 챙겨줄 텐데 이번 기회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가족들끼리 일을 하면 서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 저는 일반 직원을 뽑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승희 아빠가 서방님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고 하도 부탁을 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서방님이 좋다면 받아주기로 했거든요. 지금 받는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했었죠? 저번에 듣기론 300 초반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와 함께 일하면 400 초반으로 맞춰 드릴게요. 대출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잖아요. 동서가 임신도 하게 되면 휴직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부담도 많이 느끼게 될 테니 이번 기회에 저희 회사로 들어오세요. 아, 정말요?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신다면 저희야 정말 좋죠. 솔직히 빚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아이까지 생기면 더 힘들어지니까 빚을 어느 정도 갚고 난 이후에나 여유가 생기면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가릴 처지는 아니잖아요.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면 되겠어요. 아니, 지금 그냥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란 말이야?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 줄 알아? 원래 남보다 가족이 더 불편하고 힘든 거야. 지금 당장 결정은 힘들 것 같은데? 형수님이 저희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그동안 사람 써보셔서 알잖아요. 서로 불편한 일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남편과 잠깐 대화 좀 하겠다며 뒷마당으로 끌고 갔어요. 제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사한 마당에 가릴 게 뭐가 있냐며 좋은 기회니까 형님 회사에 들어가 일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싶지 않았는지 고개를 돌려 버렸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고민할 게 뭐가 있어? 내일부터 당장 형님 회사로 들어가도록 해. 싫다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 줄 알아? 아무리 지금 상황에 돈이 궁하다 해도 이건 진짜 아니야. 나 스트레스 받는 거 보고 싶어?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대책 없이 행동하려는 건데? 다른 회사에 입사해도 남 눈치 보는 건 똑같아. 달라지는 건 없다고. 그래도 가족 밑에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점이 많은 거라고. 당신이 열심히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챙겨주신다는데 그깟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해?
나랑 미래에 태어날 아이 생각은 해야 할 거 아냐.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식으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싶은 거냐고. 나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것 뿐이라고. 아, 그래, 알았어. 흥분하지 말고 좀 침착해. 이러다 우리 가족들 다 듣겠다. 내가 며칠만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해 주도록 할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저는 남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일을 그만둔 지 한 달이 넘어가고 2달째인데 변화되는 건 하나 없이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먹여주겠다는 걸 거절한 남편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자기가 퇴사한 걸 듣게 될까봐 눈치를 보며 저를 진정시켰고 며칠 이내로 답을 주겠다면서 급하게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저는 한참 동안 밖에 있다가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은 저와 대화한 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시댁 식구들과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힘들게 표정 관리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과는 냉전 사이가 되어 버렸네요. 며칠 이내로 결정을 내서 답을 주겠다는 말에 믿고 기다렸는데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길래 다시 제가 물어보고 말았어요. 며칠 전에 나한테 답을 준다고 하지 않았어? 왜 아직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데? 벌써 3일이나 지났다고. 당신 일하기로 결정 아직 못한 거야? 아, 그거? 얘기 벌써 끝났는데? 그냥 안 하기로 했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할 것 같거든. 그래야 오래 일을 하지. 형 밑에서 일을 하다가 체질에 안 맞아서 금방 그만두면 그게 더 손해잖아? 그러니까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최대한 서둘러서 좋은 일자리 구해보도록 할게. 실망하지 않았지? 며칠간 고민하고 결정했다는 남편의 말 한마디는 저를 좌절시키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 드는 생각이 이 사람과의 미래는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사람과는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남편에게 마지막이라는 말과 함께 우리의 관계가 위태롭다고 하자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들을 전부 없애준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날들을 정리할 마음으로 남편에게 주었던 기회이기 때문에 실망을 안겨주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 열심히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는 모습들을 꾸준하게 보여주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해보면 곧 면접을 보러 들어간다며 남편은 제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한 듯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활동적으로 바뀐 모습에 굳어져 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남편이 취업을 하게 됐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동안 저 혼자 말 못할 무게를 감당해야 했던 날들이 너무 힘들었는지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니 제 마음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었고 남편은 새로운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네요. 비록 형님이 추천해 주신 일자리보다는 보수가 적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 동안
묵묵히 회사를 잘 다니던 남편과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오던 어느 날, 오래간만에 여유를 가지고 외식을 하고 있는데 몸에서 이상함을 감지하게 되었고 갑자기 찾아온 울렁거림에 당황해 외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갈 때 혹시 몰라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가 확인을 하게 되었죠. 이상했던 느낌은 예상대로 테스트기에 두 줄이 선명하게 찍힌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임신했다고 말을 하는 순간 기뻐 날뛴 남편은 앞으로 집안의 가장으로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며 저를 안아 들었습니다. 달라진 남편의 모습이 저를 안심시켜 줬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감이 뒤따라 앞으로는 걱정이 없을 줄 알았어요. 계획하지 못했던 뱃속의 아이까지 찾아와 버렸으니 남편이 짊어져야 할 무게는 조금 더 무거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임신 소식을 듣게 된 양가 집안에서는 저희 부부에게 축하한다며 많은 축복을 주셨고 시모는 임신한 제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부탁 하나를 하셨어요. 아직 성별도 모르는데 아들 손자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네요. 아들 손자 하나만 낳아주면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봐라. 처음엔 손녀가 참 이뻤는데 셰미가 손녀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나는 아들만 셋을 낳았는데 어떻게 된 게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딸만 줄줄이 낳을 수가 있는 거야? 네가 내 마지막 희망이니까 아들 손자 한 번만 안겨줬으면 좋겠다. 그건 제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은 해볼게요. 하지만 제가 만약 딸을 낳게 된다 해도 이뻐해 주실 거죠? 차별은 하지 말아주세요. 시모는 제가 질문한 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입을 닫으셨어요. 눈빛에선 절대적으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딸은 받아주지 않겠다는 시모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이 되었죠. 임신을 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또 다른 걱정거리를 만들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지만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선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조금 더 크게 작용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시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잘 지내오던 어느 날 몸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서 회사를 다니는 거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불편한 점들이 많아지고 있었죠. 아이와 저를 위해 당분간 휴직계를 내야 할 것 같아 제 고민을 남편에게 털어놓으려 하는데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본 저는 당황해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또다시 회사에서 나왔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네요. 뭐라고? 아니,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왜 또 퇴사를 하는 건데? 이제 겨우 6개월 지났다고. 웬만하면 그냥 다니지. 꼭 퇴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아니, 사장이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내 탓으로 돌리잖아. 그래서 억울하다고 하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냥 퇴사하겠다고 나와버렸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직원들 보는 앞에서 나한테 쪽을 주냐고.
오래간만에 괜찮은 직장에 취직했는데 사장 눈만 아니면 계속 다닐 수 있었지만 어쩌겠어. 다른 일자리 알아봐야지. 그래도 6개월 정도 일했으니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잖아. 모아놓은 돈으로 잠깐만 생활하도록 하자. 당신 회사가 장난이야? 사장이랑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충분히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었잖아. 이제야 숨통이 트일만 하니까 또 일을 저질러? 당신 원래 이렇게 끈기 없는 사람이었어? 몇 달 있으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불행만 안겨줄 거야? 왜 이렇게 철없이 구는 건데? 내가 이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잘 알면서 그래? 일자리는 많이 있다고. 사장이란 놈이 인재를 못 알아보고 막대한 게 잘못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아냈고 남편은 저를 보며 답답하다면서 술이나 한잔하러 나갔다 오겠다며 6개월 전과 똑같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 하필 다음 날이 시모와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을 확인하러 가는 날이었죠. 시모는 들뜬 마음으로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를 주셨고 남편은 술에 쩔어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던 저는 찬물을 한 바가지 퍼서 입을 벌리고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냅다 부어버렸어요. 그리곤 일자리 구하는 동안 집에만 박혀 있지 말고 일당직이라도 구해서 일을 하라며 큰 소리 친 뒤 밖으로 나와 버렸네요. 남편은 술이 덜 깨선 온갖 짜증을 내며 자기 얼굴에 찬물을 부었다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박차고 나온 저는 시모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아가게 되었고 남편과의 고민에 대해 털어놓으려 하는데 시모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일 것 같다며 한층 들떠 계셔서 제가 가진 고민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네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산부인과에 들어가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웅크려서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았어요. 좀 전에 남편과 한바탕 하게 되면서 아이가 많이 놀랐는지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네요. 시모는 원장님의 입만 바라보면서 아들이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양손을 모으며 쳐다보고 있었는데 고개를 갸우뚱하며 한참 동안 초음파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상태를 보다가 아주 이쁘게 생겼다는 한마디를 꺼내셨습니다. 그 순간 시모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모으고 계셨던 양손이 두 쪽으로 갈라지더니 충격받으신 얼굴로 원장님께 다시 한번 되물었고 원장님은 이쁘게 생겼다며 치마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 말을 끝나기가 무섭게 시모는 진료실 문을 열며 밖으로 나가셨고 제가 꼭 죄를 지은 것 마냥 고개가 저절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렇게 진료실에서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는데 시모는 이미 산부인과에서 나가 집으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셨고 남보다 못한 존재로 추락하고 말았네요. 결국 이런 시모와 남편과의 문제점들이 저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똑같은 패턴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너무 한심해 보여 집에 있는 컴퓨터를 전부 부숴버렸습니다. 노발대발하며 난리친 남편은 그날 이후 집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고 이제는 아예 일자리도 알아보려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어디서 무얼 하는지 남편은 새벽에 잠깐 집에 들어와 샤워하고 옷만 갈아입은 채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제가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해가며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밖으로 나오던 도중 카페가 앞에 보이길래 단 게 먹고 싶어 과일 주스 하나 먹으려고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생과일 주스 한 잔을 건네받은 뒤에 몸을 돌렸는데 그 순간 제 앞에 시모가 저를 바라보고 계셨네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흠칫 놀라며 어색한 인사를 드리는 사이 시모는 제 손에 들고 있던 명세서와 카드를 낚아채셨고 결제 내역을 확인하시곤 눈이 휘둥그레지셔서는 저한테 막말을 퍼부으시더니 자기 아들이 힘들게 벌어모은 돈으로 제 배만 불린다며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만삭인 제 뺨을 명세서로 사정없이 내려치셨어요. 너무 놀라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딸이라서 딸기 주스를 시켜 먹냐는 어이없는 말을 꺼내시더니 제 손에 들고 있던 주스를 빼서 뚜껑을 열은 뒤 머리 위로 부어 버리셨네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고 한순간에 이렇게까지 변하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리고 그 카드 그 사람 거 아니거든요? 각자 일하면서 모은 월급 중에 일부를 나눠서 생활비를 넣어둔 카드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생활비가 지금은 제가 벌어모은 돈으로만 꽉 차 있다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아들이 지금 뭐라고 다니는 줄 아세요? 저랑은 한마디 말도 없이 퇴사해서 그동안 벌은 돈으로 흥청망청 쓰면서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있다고요. 저번에 형님이 그이한테 같이 일하길 원했었죠? 그때도 퇴사한 상태였어요. 지금까지 제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아세요? 그런데 어머님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고 저를 이런 식으로 대하시면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방금 하신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너 방금 뭐라고 그랬니? 내 아들이 지금 백수라는 거야?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건데? 미리 말을 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제가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싶어도 그이가 어머님 걱정하실까봐 말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니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좋겠죠. 저 그이랑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지금 변호사 사무실 다녀오는 중이고 제가 받은 상처와 손해에 대해 소송 걸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아, 그리고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어머님이 그날 산부인과에서 딸이라고 저만 버려두시고 집에 돌아가셨죠? 그때 원장님께서 곧바로 나오시더니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치마가 아닌 바지를 입어야 할 것 같다며 다시 정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더라고요. 방금 어머님이 하신 행동은 저와 뱃속에 있는 아들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신 거고 어머님도 법적 처벌은 피해가지 못하실 것 같네요. 사장님, CCTV 좀 확보해 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증인인 거 아시죠? 만삭인 임산부한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있으시죠? 카운터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신 사장님께선 진정하라며 저에게 얼음물을 건네주셨고 그걸 받자마자 시모의 얼굴에 뿌려버린 뒤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남편이 어떤 여자와 손을 잡고
건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본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따라 들어갔는데 그곳은 충격적이게도 PC방이었고 남편은 그 여자와 같은 게임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뒤따라온 시모는 자기 아들의 행동에 엄청난 실망을 했는지 남편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PC방에서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남편은 그동안 게임상에서 만난 여자와 현실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던 거였어요. 결국 이런 충격적인 사실들이 전부 밝혀지면서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네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에 소송을 걸었고 게임상에서 만났다던 여자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임산부인 저를 함부로 대했던 시모에게도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땅을 치며 후회하셨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손녀가 아닌 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셨지만 백수아들 끼고 천년만년 사시라며 뒤도 안 보고 큰 소리친 뒤 인연을 끊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시모의 집안에는 역풍이 불었고 남편은 자기 인생 알아서 하겠다며 개차반같이 살다가 게임에서 만난 여자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나게 되면서 현재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시모는 다시 저에게 찾아와 제 목소리를 들어야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저를 데리고 병원을 가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께선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셨지만 시모는 최근까지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며 저를 데리고 병원에 함께 가길 원하고 계시네요. 제 목소리를 들으면 분명 눈을 뜰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도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하셔서 더 이상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제 인생에 삐걱거림이 있었지만 두 번의 불행은 없을 것 같네요.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니 그만한 대가를 치른 듯 합니다. 앞으로는 제 삶이 조금이나마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태어난 아들과 함께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진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5년 전에 잠깐 스쳐 지나갔던 인연이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되면서 인생까지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10년 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부모님 식당 일을 도우며 살아왔었어요. 남편이 3대째 이어받을 식당이라 저도 함께 일손을 도울 수밖에 없었어요. 음식에 모든 인생을 쏟아부으신 시부모님께선 상당히 예민하셨고 뭐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날은 눈물을 쏙 뺄 정도로 엄하게 행동을 하셨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미리 예상을 했던 상황이라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생전 식당 일을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노하우가 없어서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항상 반복되는 일들이어서 그런지 3년이 지나가면서부터 몸에 적응이 되었는지 서로 눈빛만 봐도 모든 일들을 척척 해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선 언제나 부족한 점들이 눈에 띄셨는지 3년이 지나도 잔소리는 여전하셨어요. 제 딴에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시모를 감당하기에는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크게 다가왔었어요. 결국 저도 시모에게 불만을 얘기하고 말았죠.
지금까지 군소리 안 하고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항상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만 내시잖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식당에 들어오면 마감 때까지 쉬지 않고 욕만 먹잖아요. 이 사람도 옆에서 저한테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는데 어머님은 제가 손님 없을 때 잠깐 앉아서 숨 돌리는 것도 못 보시잖아요. 브레이크 타임에 재료 손질 다 해놓고 재오픈 시간 오기 전에 잠깐 앉아있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으세요? 저는 어머님 며느리인 거지 일만 주구장창하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랑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기는커녕 온갖 독설로 제 마음에 상처만 주시잖아요. 네가 하는 꼴을 봐라. 일을 제대로 처리해 놓으면 내가 잔소리를 하겠어? 나도 너 때문에 입이 아파 죽겠다. 맨날 똑같은 일상 반복인데 너는 어떻게 된 게 하나도 편한 게 없니? 그렇게 느려 터져서 내가 식당 일에 손 떼면 벌어먹고 살 수나 있겠어? 내 아들은 어렸을 적부터 식당을 물려받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왔지만 너는 우리 집안 식구가 된 지 이제 3년 차인데 부족한 점들이 보이는 건 당연하지만 맨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바뀌는 게 전혀 없잖아? 이 사람 잘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 뭐라고 좀 하세요. 우리 집 식구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제대로 쉰 적도 없이 달려오고만 있잖아요. 부족한 점들이 있어도 좋게 설명해주면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한마디 해주시면 이 사람도 더욱더 열심히 식당 일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엄마는 맨날 지적만 하시니 이 사람도 지쳐서 불만을 품게 되는 거라고요. 이러다가 못하겠다고 하면 그 손에 누가 감당해야 되는데요. 전부 다 제가 떠안아야 한다고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얘가 결혼했다고? 자기 마누라 편만 드는 것 봐라. 엄마는 이 나이 먹고 식당에 나오고 싶은 줄 알아? 너희 아빠랑 엄마도 이제 집에서 쉬고 싶다고. 아유, 그만들 하고 다들 붙어서 양파나 손질해. 앞으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입만 털 거야? 오늘 저녁 장사 안 할 거냐고? 해야 될 일부터 끝내고 하고 싶은 말 하면 되잖아. 오늘 마감 끝나고 다들 모여서 진지하게 대화 좀 나눠야 되겠다. 이대로 운영하다간 식당 망하는 건 순식간인 건 몰라? 다들 정신 차려. 저와 시모가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가지고 있던 불만들을 쏟아내자 시부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중간에서 저와 시모를 중재하셨고 가족의 불화는 식당의 엄청난 불행을 안겨줄 수 있는 좋지 않은 징조라며 마감 뒤에 가족들끼리 모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진지하게 의논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게 저녁 장사도 정신없이 끝낸 뒤 하루가 마무리된 다음 예정되어 있던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의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고 시부가 먼저 한마디 하셨어요. 문성이 너는 안 봐도 알아서 잘한다만 며느리는 이제 3년밖에 안 됐으니 부족한 점들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발전되는 모습이 보여야 잔소리가 줄어드는 거야. 일만 열심히 하면 뭐해? 실속이 없잖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좋은 말이 나가지 않겠어? 당신 말 잘했네.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눈치껏 좀 알아서 행동하면 좀 좋아? 꼭 내가 옆에서 시켜야 움직이고 말 안 하고 입 닫고 있으면 해야 될 게 눈에 훤한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잖아. 내가 그런 점이 답답하다는 거야. 3년이면 솔직히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라고. 잔소리 한마디 하면 입만 태빨 나와서는 불만만 가지니 내 속이 안 터지겠어? 차라리 이럴 거면 며느리 너는 다른 일 알아봐라.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억지로 할 필요 없다. 정말 너무들 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일하는 직원분들 왜 한 달도 못 버티고 그만두는지 알아요? 어머님이 하도 뭐라고 하시니까 그거에 너무 상처받아서 그만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피해 누가 제일 많이 받고 있어요? 적어도 직원이 3명은 붙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앉아서 입만 나불거리시잖아요. 제가 몸이 색이면 말도 안 해요. 여기저기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시키는 것까지 전부 다 수령하려니 몸이 안 따라주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 금방 지치게 되는 거고 체력이 바닥이 나면서 몸도 느려지는 거잖아요. 힘들어하는 걸 두 눈으로 보고 계시기만 하시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는데 저는 그런 어머님을 보면 얼마나 화가 치미는 줄 아세요?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3년이 지났는데 변화되는 게 없다고요? 직원이 전부 그만두고 저는 가족이라 그만둘 수도 없으니 힘들어도 이 악물며 버티고 있는 건데 발전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아버님의 말이 너무 화가 나네요. 아버님은 주방에서 음식을 하시고 나오시니까 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잘 못하시잖아요. 음식만 만드시고 걸어 나오시면 눈에 띄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발등에 불이 나도 그걸 이해 못하시고 한심하게 쳐다보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 정말 서운해요. 방금 어머님께서 식당 일 그만해도 된다고 하셨죠? 차라리 다른 일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이런 대우 받으면서 힘들게 희생하며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서러웠던 일들과 불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입에 모터를 다른 것 마냥 숨도 쉬지 않은 채 시부모님께 대들고 말았어요. 이런 저를 멍하니 바라보신 시부모님께선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계셨어요. 남편도 제가 얼마나 힘들고 서운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냐고 시부모님께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죠. 제가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보겠다고 하자 시모는 그동안 저를 데리고 일을 가르치셨던 게 아깝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답답해서 했던 말이었다며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기 위해 회피하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식당 밖으로 나가시면서 상황은 대충 마무리가 되었죠. 끝까지 이해를 해주지 않으셨던 시부모님과 안 좋은 감정을 풀지 못한 채 대화가 단절되어 버리니 저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던 불만들을 조금이나마 풀어서 그런지 다음날부터 크게 터치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각자 맡은 일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께서는 또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너무 힘들다며 함께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직원을 구할 때까지 식당 일을 돕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직원을 구하면 한동안 집에서 푹 쉬었다가 몸과 마음이 안정을 되찾았을 때 일자리를 알아보라면서 배려를 많이 해주었어요. 그렇게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될 새로운 직원을 구한 뒤 저는 예정대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동안 밀려있던 일들과 지쳐있던 몸을 회복시키면서 다른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오래 쉬는 건 제 성격에 맞지 않아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바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이 밖에서 누군가한테 목소리를 높이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화를 내고 있길래 무슨 상황인지 인터폰으로 밖의 상황을 확인해 보니 시부모님께서 남편과 함께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부르면서 당장 문을 열라며 화를 내시길래 남편을 밖에 계속 세워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일단 현관문을 열어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남편을 옆으로 밀치더니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적당히 쉬었으면 식당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다른 일자리를 구했다는 거에 화가 나셨던 거였죠. 남편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그냥 놔두라면서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언성을 높이고 있었죠. 제발 그만들 좀 하세요. 이 사람이 정말 오래 버틴 거지. 두 분 다 얼마나 사람을 들볶고 상처되는 말을 많이 하셨으면 직원들이 하루도 버티지 못한 채 뛰쳐나가겠어요. 특히 엄마가 제일 문제예요. 직원이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입장이지만 그분들도 가정이 있는데 그렇게 막말을 쏟아내면 기분이 좋겠어요? 계속 이러실 거면 차라리 물려받지 않을게요. 식당 두 분이서 운영하세요. 저도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힘든 식당 일 서로 웃으면서 해도 쉽지 않은데 오픈할 때부터 인상 쓰고 잔소리만 늘어놓으면 어느 누가 오래 버티겠어요? 저는 자식이니까 어렸을 적부터 두 분의 모습을 지켜봤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비수가 꽂힐 정도로 상처를 받는다고요. 이 사람 다른 일자리 알아봤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식당으로 다시 돌아가 일하겠다는 말이 나와도 지금부터는 제가 말릴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할 말 없으시면 돌아가 주세요. 다른 집들 쉬고 있는 시간인데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일찍 들어가 쉬세요. 너 정말 식당에 나와서 일할 생각 없는 거니? 내가 잔소리 좀 했다고 그만하겠다고 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여태 힘들게 식당 운영하는 걸 가르쳐놨는데 네가 빠지면 나중에 내 아들이 혼자 식당을 책임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다시 들어와서 일하는 걸로 해. 식당 일이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두 분께서 운영하셨던 식당을 이 사람과 제가 물려받아 운영하게 될 텐데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만 두 분이 저를 대하시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다른 직원들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데 저만 일을 그만두겠다는 건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하지만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하루도 못 버티고 뛰쳐나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차라리 물려주실 거면 이제 그만 손 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도 오랜 기간 두 분 밑에서 일을 해왔고 저 또한 식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충분히 몸에 익혔잖아요. 이 사람이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제가 직원들을 새로 뽑아 전체적인 운영을 도울 테니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이제 그만 손을 떼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다면 저는 식당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늘 확실하게 답을 해드린 거니 두 분께서도 결정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부모님께서 식당을 물려주실 생각이 확고하게 있으시다면 차라리 이런 불화가 계속해서 생길 바엔 그만 물러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가 식당 운영을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었죠. 제가 이제 그만 식당을 넘겨달라고 하자 시부모님께선 얼굴 표정이 굳어지셨지만 그래도 남편도 옆에서 편을 들어주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절을 하실 줄 알았는데 시부모님께선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라며 더 이상 참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어떻게 이끌어갈지 궁금했던 것 같아 보였어요. 시험 삼아 시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었던 거죠.
결국 다음날부터 시부모님께서는 식당에 나오지 않으셨고, 그제서야 저희 방식대로 식당을 이끌어갈 수 있었네요. 시부모님께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셨던 날부터 몇 명의 직원을 새로 구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어요. 그와 동시에 손님들 또한 줄을 지어 기다려 주실 정도로 식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선 처음에 많이 불안해 하셨지만 남편과 제가 이끌어가는 식당이 훨씬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온다는 거에 많이 놀라신 듯 보였어요.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전부 다 쏟아 부었습니다. 직원들 관리도 잘 이끌어갔기 때문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면서 손님들께서도 심적 안정이 되신 상태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직원이나 저를 면박 주시면서 손님께 불편을 안겨드렸죠. 그러니 밥이 목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서부터 단골 손님들마저 시부모님이 식당에 머물지 않으시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며 식당에 들어오지 않길 바라셨어요. 결국 시부모님께선 모든 걸 인정하신 뒤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식당을 잘 운영해 오고 있었죠. 몇 달이 지나고 어느새 2년 정도 경과되었을 때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주방에 음식을 준비하는 남편 옆에 여직원이 서서 눈웃음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날 일하는 동안에는 손님도 많았고 식당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회식 중간중간에 주방에서 남편의 일손을 돕던 여직원이 술이 좀 과했는지 너무 가깝게 밀착되어 있길래 신경이 좀 거슬려서 가까이 다가가 눈치를 주게 되었어요. 여직원은 제가 나타나자 자리로 돌아갔지만 둘의 모습에서 느껴진 분위기는 저에게 안 좋은 느낌을 가져다 주었고 그때부터 둘 사이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여직원은 워낙 일을 잘하기도 했었지만 부침성이 좋고 미모도 이쁜 편이라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여자의 촉은 무시 못한다고 좋지 않았던 느낌은 딱 들어맞을 정도로 심각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에 주방에서 식재료를 손질하고 있던 남편 옆에 여직원이 일손을 돕고 있었는데 같이 양파를 다듬던 도중 여직원 눈에 양파가 튀었는지 눈에 들어간 것 같다며 고통스러워하고 있길래 남편이 눈에 양파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려고 가까이 다가간 순간 여직원이 남편의 입에 입술을 갖다 대면서 둘이 어떤 사이인지 확실히 인지를 시켜주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랄만한 장면을 보게 된 터라 저도 모르게 몸을 숨겼는데 남편은 제가 볼 수도 있다며 걱정스러워하고 있었지만 여직원은 들키면 어쩔 수 없다는 듯 더욱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나 어렸던 그 여자 직원한테 남편은 마음을 뺏기고 말았던 거였고 식당에 머물러 있기에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터라 남편한테는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다며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 주방으로 쳐들어가 남편과 그 여직원의 머리채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그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좀 더 침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차였지만 하루를 봤을 때 주방에서 여자 직원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서 그랬는지 남편은 그 여자의 눈웃음에 넘어가고 말았던 거죠.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아이는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 그건 정말 다행인 것 같았지만 저만 바라보며 살아갈 거라 생각했던 남편에게 받은 배신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이혼 서류를 준비한 뒤 남편과 여직원의 관계에 대한 증거물을 하나하나 모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 직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식당 일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던 시부모님께서 그 여자 직원과 따로 만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확실하게 알아내기 위해 식당 일을 마무리한 뒤 남편한텐 잠깐 친정에 좀 다녀오겠다며 먼저 집으로 들어가게 한 뒤 여직원을 뒤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하며 어느 골목길로 진입한 순간 시부모님께서 여직원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죠. 눈치 못 채게 조심히 온 거 맞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내 아들이 너한테 마음이 전부 넘어간 거 같니?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음은 진작에 뺏겼죠. 지금은 제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걸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이제 저 식당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임신했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세요. 이 사실을 언제 알리면 좋을까요? 어차피 임신했으니까 알아서 이혼 서류에 사인하지 않겠어요? 내일 얘기하는 게 어때요? 너 임신했니? 그럴 시간이 있긴 했었어. 걔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 분명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걔가 너무 싫다. 네가 100배, 1000배 훨씬 좋고 진작에 너를 내 며느리로 결정했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어. 말 나온 김에 내일 임신 소식을 식당 사람들 앞에서 전부 폭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도 그때 맞춰서 가도록 할 테니 너는 몸 관리 잘하고 이번 일 끝나면 집에서 푹 쉬도록 해라. 나머진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진작에 너를 데려왔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고집 꺾는 게 쉽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느끼고 있었을 거다. 걔보다 지금의 네가 훨씬 잘 맞는다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임신까지 시키지 않았겠어? 임신까지 했으니 내 식당은 이제 네 거다. 그동안 저와 함께했던 여직원은 시부모님이 저를 내치려고 계획한 여자였어요. 시부모가 운영했을 때보다 식당이 잘 되고 있으니 여직원도 시모가 식당을 물려주겠다는 말에 혹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남편은 항상 저와 붙어 있었는데 언제 여자 직원과 따로 만나서 임신까지 시켰는지 그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알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해버린 저는 빠르게 녹한 증거물 하나 들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배신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평생을 함께 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저보다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괴로웠고 그 사람들 전부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죠. 저는 그날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 친정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물까지 전부 다 확보해 두었으니 이제 이혼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다음날 어김없이 식당을 들어갔는데 그날은 시부모님이 미리 식당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여직원은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고백을 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여직원이 임신을 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남편의 뺨을 내려치면서 표출을 하게 되었죠. 순식간에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면서 다른 직원분들이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앉아있던 시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가까이 오시더니 자기 아들의 얼굴에 손을 올렸다며 제 뺨에도 똑같이 손을 올렸고 저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많았던 터라 똑같이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제 뺨에 손을 올리시는데 저는 못할 줄 알았어요? 어머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부 다 알고 있었다고요. 일부러 저 여자를 식당 안으로 들인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싫으셨어요? 제 모든 걸 식당에 쏟아 부었는데 어떻게 저를 내치고 여자를 들일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신 거죠? 계획대로 되셔서 아주 좋으시겠어요. 원하시는 대로 저는 저 쓰레기 같은 놈이랑 이혼할 거니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여기 그렇게 원하시던 이혼 서류예요. 어차피 위자료까지 전부 다 생각하고 행동하신 거죠? 언젠가 저를 내친 거에 대해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실 거예요. 당신도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저 여자랑 나 몰래 만나고 있었어? 임신까지 시켰다는 건 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솔직히 당신이랑 사는 거 나 너무 숨막혀. 여자가 살가운 맛이 있어야지. 애교는 전혀 없고 여우 같은 맛도 없어서 이게 여자랑 사는 건지 남자랑 사는 건지 어쩔 때는 헷갈릴 정도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여자는 말이야, 남자를 홀릴 정도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식당을 운영하는데 온 정신을 쏟아부은 건 좋아. 우리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었겠지.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켜봤을 때 당신이 너무 독해 보이는 것 같아 점점 마음도 멀어지더라고. 그러니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점점 없어지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건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랑 남은 인생 함께 하기로 결정한 거야. 어떻게 임신했는지 궁금하지? 식재료 사러 나갈 때 몇 번 함께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시간을 활용했지.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다시 한번 손을 올린 뒤 들고 있던 이혼 서류를 얼굴에 던지고 뒤를 돌아 나오려는데 아직 오픈 시간도 아닌데 얼굴에 핏기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 보이는 손님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고 저는 눈물을 훔치며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모녀가 직원들이 먹다 남은 음식 좀 얻어먹을 수 있냐며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도와줬겠지만 저도 맨정신이 아닌 상태라 그냥 식당을 나가려고 했는데 시모가 식당 안으로 들어간 모녀에게 남은 음식이 있어도 그 사람들에게 줄 건 없다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아침부터 더럽게 노숙자가 들어왔다고 소금을 뿌려대기 시작했어요. 결국 밖으로 내쫓긴 모녀는 식당 안에 먹다 남은 음식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길래 저는 그분들한테 가까이 다가가 제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낸 뒤 따님과 함께 제대로 된 한 끼 사드시라며 손에 쥐어 드렸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던 그 사람은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저도 맨정신이 아니었던 상태라 그렇게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어요. 필요한 짐을 챙긴 뒤 친정 부모님께 이 사실을 전부 다 알린 뒤 지긋지긋했던 시댁 집안과의 인연을 끊어내 버렸고 저를 배신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죠. 본인들도 질질 끄는 건 싫었는지 서둘러 처리를 해주면서 2번 다시 얼굴 마주칠 일은 없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했던 5년의 세월을 제 머릿속에 지워버린 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만의 시간이 필요했고 새로운 삶에 다시 적응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만 했죠. 한 6개월 정도 쉬다 보니 회사에 다시 출근하는 것보다 저만의 식당을 차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식당 일이 힘든데 왜 또 그 길로 들어서냐고 걱정을 하셨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 사람들한테 배웠던 노하우들과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여러 계획들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게 한으로 남아 있었는지 이번 기회에 저만의 스타일로 식당을 운영해 보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비록 전 남편이 운영했던 식당과 비교하면 규모는 상당히 작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제 식당이 있다는 거에 감사했었고 열정을 쏟아부으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식당이라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 혼자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렇게 식당을 운영해온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지 동네 분들에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어느새 맛집으로 좋은 평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외부인 분들도 많이 찾아와 주셨고 식당을 조금씩 늘려가기 시작하면서 직원의 인원수도 함께 늘어가기 시작했죠. 정신없이 산다는 건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이었고 제 음식을 인정받는 것 같아 힘든 줄도 모르며 살아왔었네요. 그런데 마감 시간이 되었던 어느 날 한 모녀가 저희 식당을 찾아와 주셨어요. 재료도 전부 떨어져 버린 터라 음식을 내어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양해를 구한 뒤 다음날 다시 오시면 좋은 음식 대접해 드리겠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를 빤히 쳐다본 여성분은 저에게 남는 거라도 좋으니 있으면 얻어먹을 수 있냐는 한마디를 꺼내셨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과거의 기억을 지웠던 장면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데 손님께선 제 손위로 10만 원을 건네주셨고 5년 전에 빌려주셨던 음식값이라며 자기를 기억하냐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를 계속 찾아다녔지만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다며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못해 보답을 하려고 왔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딸과 쫓기고 있던 상황이라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배가 고파하는 딸을 위해 뭐라도 먹여야 할 것 같아 식당에 들어갔는데 저희한테 음식을 주지 않겠다며 내쫓았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저와 제 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도움을 주셔서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꼭 다시 찾아뵈서 제가 받은 도움 똑같이 도와드리고 싶어 저와 제 딸이 제자리를 찾게 되면서 다시 식당을 찾아갔는데 사장님은 이미 그 집안 사람들과 인연이 끊어져 있던 상태였죠. 이사까지 가시는 바람에 저희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지역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들리게 되었는데 괜찮은 음식점이 어디에 있을지 제 딸이 찾아보다가 그때 당시에 사장님과 비슷한 얼굴을 하신 분이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모습이 인터넷 맛집에 올라와 있어 확인차 들리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다시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때 도와주셨던 게 사장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어 주었던 날이었어요. 그때의 계기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네요.
5년 전에 잠깐 스쳐 지나갔던 인연이 다시 저에게 찾아올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그때 당시 안쓰러운 마음에 10만 원을 드린 것뿐이었는데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저를 기억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도움을 드렸던 분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뒤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겨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재산 문제로 가족들 간의 분쟁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돈 문제가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들 정도로 심각했었는지 두 모녀는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거죠. 다행히도 부군 되시는 분께서 모든 걸 다시 바로잡게 되면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자 여성분은 그때 당시 도움을 주었던 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5년이 지난 후에야 저희는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저희는 사업가예요. 전국을 돌면서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 있다면 인수를 하고 확장을 시키고 있죠. 사장님께서도 벌써 많은 손님들께 인정을 받으셨잖아요. 동네에도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음식 맛뿐만 아니라 성격도 좋으셔서 많은 고객층을 보유하고 계시니 저는 그런 사장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와 손을 잡는다면 앞으로 더 큰 꿈을 바라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만족하실 건 아니시죠? 사장님은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저 지금처럼 똑같이 운영하면 되시는 거고 저희는 사장님 식당을 더 크게 확장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사장님 식당이 비록 한 개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확장으로 전국의 수십 개의 식당을 운영하실 수 있게 되시는 거죠. 제가 받았던 그때의 고마운 마음을 보답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도움을 드렸던 분은 저와 손을 잡길 원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미래의 성장 가치가 있는 사업이 있다면 투자를 해주고 함께 이끌어가는 구조였던 거죠. 저 말고도 꽤 많은 분들이 이 회사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함께 손을 잡게 되면서 제가 운영해오던 식당을 괜찮은 자리에 다시 재오픈을 하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꽤 많은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때 그냥 스쳐 지나갔다면 저에게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찾아오지 않았겠지만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게 되면서 저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죠. 지금 현재 5개의 식당을 확장한 상태이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이번에는 백화점에까지 입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제가 들어간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던 거죠. 제가 성공을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전 남편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길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식당을 바라봤는데 그 집안 사람들은 여전했고 저를 버리고 새로 들인 상간녀는 시모와 한바탕 싸우면서 난리를 치고 있었네요.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모가 물건을 집어 던지고 상간녀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며 난리를 치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식당에 손님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파리만 날리고 있네요.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복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공했다고 앞에 나타난다면 그 사람들과 또 엮이게 될 테고 제가 오히려 피해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되겠죠. 저는 그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봤으니 앞으로 제 인생에 앞날만 보며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 현재 너무 행복하고 역대급 인생 역전의 기회를
두 번 다시 놓치고 싶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생긴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도움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언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날이 찾아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5년 차 된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미련 없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결국 종지부를 찍게 되는 일이 있었죠. 제 인생에 있어 결혼은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많았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살아온 세월 후회는 없습니다. 제 곁엔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있거든요. 이번 겨울에 남편과 대판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시골에 사시는 저희 엄마 집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받게 되면서 그동안 위태로웠던 부부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항상 저희 집은 뒷전이었고 남편의 식구들만 챙겨왔던 행동들이 결국 화를 키우게 되었던 거죠. 당신은 정말 하나도 쓸모가 없는 사람 같아. 15년 동안 내가 이혼하지 않았던 건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애들 때문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정말 같이 못 살겠다. 장모님 집에 방수 처리해주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왜 그걸 나 혼자 부담해야 되는 건데? 사위면 그런 것까지 내가 처리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당신한테 전부 다 부담해달라고 그랬어? 나는 이런 쪽은 잘 모르지만 당신은 나보다 많은 걸 알고 있잖아. 건설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부탁한 건데 당신은 나랑 결혼하고 사위로서 한 게 뭐가 있어? 입만 털 줄 알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 사위는 원래 옆에만 있어도 든든한 법이야. 그리고 장모님이 나한테 뭘 바라시거나 부탁하신 적 없으시잖아? 뭘 해달라는 말씀을 하셔야 내가 움직이지. 당신이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 거지. 이번 일도 엄마랑 내가 몇 번이나 부탁을 했었어? 다른 업체 불러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당신한테 부탁하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도와달라는 건데 돈이 많이 들어서 싫다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라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벌써부터 선을 그으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한간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안 되는 일에 내 시간 투자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 나한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공사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견적이나 한번 내보도록 할게. 이 정도도 내가 배려 많이 해준 거라고. 요즘 불경기라 돈도 많이 벌지 못해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당신한테 생활비도 겨우 주고 있다고. 남편 말에 너무 큰 실망을 한 나머지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어요. 그동안 함께 살면서 서운했던 적 많았지만 이번에 저에게 보여주었던 남편의 태도는 남보다도 못한 모습이었어요. 건설업에 일을 하고 있어서 큰 공사 한번 들어오면 상당히 많은 돈을 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돈이 없다는 말에 어이가 없어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공사 일정이 빽빽하게 잡혀 있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불경기라 돈을 벌지 못한다는 남편의 거짓은 더 이상 함께 살기는 힘들 것 같다는 확신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희 엄마 집에 조금의 도움을 주지 않았던 남편한테 상처만 받게 되었고 제가 업체를 따로 알아봐서 엄마 집에 방수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도 더 이상 시댁에 어떠한 도움도 주고 싶지 않아 아예 시댁은 가지 않고 있었죠. 당신, 내가 장모님 집 수리 도와주지 않았다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야? 그때도 말했지만
일정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뺄 수 없었다고 설명했었잖아. 나도 너무 바빠서 당신 부모님 얼굴 뵐 시간이 없어서 갈 수 없다는 건데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주는 거야? 나는 당신 이해해줬잖아.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이런 쪽은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남도 아닌 가족인데 어떻게 더 매몰차게 행동할 수가 있어? 우리 집이랑 먼 거리도 아니고 가까운 거리인데 조금의 관심조차 주고 싶지 않아서 이런저런 핑계대는 그런 모습들이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 나는 그래도 당신이랑 결혼을 하고 며느리로서 시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도 시부모님께 관심을 아예 끊어버리려고. 그게 맞는 것 같아. 잘하는 모습 보여주면 내가 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말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착각이었던 거지.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남보다 못한 존재인데 우리가 뭘 얻기 위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지?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우리 그만 시간 끌고 각자 갈 길 가자. 그게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않는 현명한 방법 같아.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이혼하자.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냐? 꼴랑 그거 하나 안 도와줬다고? 지금 이 난리를 피우는 거야? 우리 부모님 성격 몰라서 그래?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문제를 더 키우는 거라고. 업체 불러서 잘 해결받다며. 그럼 된 거잖아. 나도 도움을 주고 싶었지. 그런데 돈도 문제지만 시간이 정말 없었다니까. 나중에 도와줄 수 있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때 해결해주면 되는 거잖아. 우리 너무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아가지 말고 좋게 끝내자. 다음엔 내가 잘한다니까. 당신의 그 거짓말에 속아 15년을 살아왔어.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이혼 준비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할 말 없으니까 시부모님 챙기는 건 당신이 알아서 해. 이번 주에 꼭 오라고 전화까지 주셨지만 가봤자 표정만 안 좋을 거고 괜히 싫은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관계 하루빨리 정리하자. 남편은 억울하다며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만큼 바빴다고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어요. 도와달라는 말을 했을 때 싫은 티 팍팍 내면서 핑계만 늘어놓은 사람이 제가 시댁에 가지도 않고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자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수습하려고 저한테 매달리려 하길래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문 하나를 두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남편은 혼자서 시댁을 가야만 했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시모가 전화를 하셔서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드러나 보려고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핸드폰이 터지는 줄 알고 깜짝 놀라고 말았네요. 그날 원래 여행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시모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울려 퍼졌고 저는 침착하게 대응을 해 드렸어요.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주말에 집에만 박혀 있을 거냐? 오늘 가족여행 갈 거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내 아들한테 오지 않겠다고 했었다며? 어차피 가봤자 어머님, 아버님 짐수발 들어드리고 숙소에 들어가면 음식은 제가 전부 다 해야 되는데 두 분만 여행 즐기시는 거지. 저는 무료 봉사하러 가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쉬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설명을 잘 못해줬나 봐요. 저희 둘이 이혼 문제로 한바탕 했었는데 못 들으셨어요? 들었다.
내 얼굴 보자마자 울상인 상태로 네가 이혼 얘기 꺼냈다며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도 아닌데 걔에게 차질이 생기면 되겠니? 원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나도 너희 시애비랑 하루에도 수십 번은 얼굴 붉히면서 막말이 오고 가는데 지금까지 서로 붙어서 살고 있잖아. 너희가 아직 결혼한 지 15년밖에 안 돼서 그래. 앞으로 5년만 더 살아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각자 인생 살아가게 된다. 무늬만 부부인 거고 늙으면 의지할 사람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붙어 사는 거라고. 그러니 너도 내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도 애들 봐서 그냥 살아라. 그게 집안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아들한테 대충 들었다만 사돈댁 옥상이 낡아서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어 들어왔었다며? 그래서 방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서 내 아들은 해결해 주지 못했고 업체를 알아봐서 공사 진행했다고 난리친 거라던데 그게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을 만들 정도였던 거니? 긴 말 필요 없고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후딱 튀어오도록 해라. 정말 중요한 날에 너 때문에 시작도 하지 못하게 생겼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택시 타고 후딱 달려와라.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요? 저희 엄마 집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는데 그게 별게 아니면 큰 사고라도 나야 된다는 건가요? 그동안 두 분 여행하실 때 뒤에서 수발만 들어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시간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만큼은 제 시간 가질 테니 그이랑 두 분이서 잘 다녀오도록 하세요. 그간 여행을 다닐 때면 시부모님께서는 항상 하고 싶지 않은 일거리들이 있으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잡일들을 시키셨죠. 그래서 시부모님의 여행 계획이 잡혀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부터 저는 시댁에 갈 마음이 없었는데 남편이 저희 집안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확실하게 마음을 잡을 수 있었죠. 그동안은 쓸데없는 말 듣고 싶지 않아 억지로 갔었는데 이번만큼은 절대로 시부모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시모는 제가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니 화가 치밀어 오르셨는지 저에게 막말을 쏟아내시길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먼저 끊어 버렸습니다. 몇 번이고 재차 전화가 왔었지만 받지 않자 시모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으시길래 그냥 포기하고 여행을 떠나신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시부모님과 남편이 여행은 가지 않고 현관문을 열며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시모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며 온갖 막말을 입 밖으로 쏟아내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자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길래 한 발 물러나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저 또한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빨리 튀어오라고 얘기했었는데 감히 나를 무시해? 시애미가 그렇게 만만하니? 좋게 설명을 했으면 알아서 기어 들어와야 할 거 아니야? 제가 왜 어머님한테 기어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생활 지치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는 건데 그게 욕까지 먹어야 될 정도인 건가요? 너희들이 싸운 건데 왜 나한테 불똥이 튀어서 기대하고 있던 여행 계획을 다 망치는 거야? 너 때문에 가지 못한 거니? 돈으로라도 보상 받아야 되겠다. 여기 오실 시간이면 벌써 거의 다 도착하셨겠어요. 제가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지 멀쩡한 어머님 아들이 있는데 굳이 저를 이용하셔야 되겠어요? 내 아들은 건설 현장에서 힘들게 일을 하는데 여행하는 동안에도 일 시키면 그게 여행이니? 너는 어차피 회사에서
컴퓨터만 두드리는 일 아니야?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하면서 주말에만 잠깐 여행 가는 거 시애미 수발 들어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당장 짐 챙기고 나갈 준비해라. 그러니까 좋게 설명했을 때 움직이면 좀 좋아? 결국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야 속이 후련하냐고. 당신이 이러니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맨날 아빠한테 대들기나 하지. 우물쭈물 거리지 말고 빨리 준비해서 나오도록 해. 시간 없으니까 서둘러야 할 거야. 도착하면 벌써 저녁 시간 될 것 같다고. 정말 대단들 하세요. 저를 꼭 부려먹어야 속이 후련하세요. 짐 챙기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차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최대한 빨리 서두를게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난리를 치다가 제가 마지못해 따라 나서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차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짐을 챙긴 뒤에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차에 제 짐을 실은 뒤에 출발을 하게 되었죠. 10분 정도 지나자 전화가 울리길래 받아보니 남편이 왜 아직도 안 내려오냐며 시부모님이 한계에 다다르셨는지 얼굴을 붉히고 계신다는 말에 저는 벌써 출발했다는 말과 함께 집에 서류 한 장 있을 테니 사인만 하면 될 거라는 말을 꺼내자 시모가 남편의 전화를 뺏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짐 챙겨서 내려오겠다더니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만 끼친다는 거 몰라? 어머님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반박했다면 바로 머리채를 잡으려 하셨겠죠. 그래서 저도 머리를 좀 쓴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나요? 제가 그 일을 선택한 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 건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상상과 현실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엄청 잘해주시는 것처럼 대해주시더니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어머님은 저를 그냥 가정부 하나 드린 것처럼 막 부리셨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15년이에요.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고요. 아이들 때문에 정말 꾹 참고 버텨왔었지만 그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집에 이혼 서류 올려두었으니 그이한테 사인해서 최대한 빨리 날짜를 정리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 말은 전혀 듣지 않더라고요. 어머님도 기분 많이 상하셨을 텐데 이참에 다른 며느리 드리면 되겠네요. 시모는 저에게 분노의 비명을 지르셨어요.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게 되었고 저의 돌발 행동에 모두들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잘하지 못한 만큼 저 또한 시부모님께 잘할 필요 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주말만 되면 아이들은 저희 엄마 집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앞으로는 쭉 함께 지내게 될 것 같아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엄마는 저와 남편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짐을 챙겨서 집으로 들어온 걸 보고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으셨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채 제가 가지고 온 짐을 같이 들어주셨죠. 그렇게 한동안 친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친정에 찾아왔어요. 한쪽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있는 걸 보니 이혼을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터라 크게 당황하지 않고 묵묵히 남편을 쳐다보고 있는데 저한테 서류 봉투를 건네주길래 건네받은 뒤 안에 있던 서류를 확인해 보니
이혼 서류는 제가 놓고 온 그대로였고 도장은 아예 찍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우리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니까? 노력해봤자 좋아질 수 없다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은 거야?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15년이야. 그런데 갑자기 남으로 돌아가면 함께 살아왔던 생활 패턴들이 전부 바뀌게 되는 건데 나는 또 다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그동안 당신이 내 뒤에서 많은 걸 해주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신경 쓰지 않았던 걸 전부 다 나 혼자 해야 된다는 거잖아. 나는 그럴 자신 없으니까 이혼만큼은 물러줬으면 좋겠어.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주도록 노력할게. 그렇게만 하면 우리 관계에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 내가 지금까지 당신이랑 결혼 생활하면서 바람을 피웠어? 아니면 술을 진탕 먹고 깽판을 부렸어? 일만 주야장천하며 가정을 위해 돈만 벌어오고 있었잖아. 나 같은 남자도 없다고. 그런데 당신한테는 부족한 남편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겠다는 거야.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왔으니까 당신도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줘라.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말 한 적 처음인 거 알지? 당신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구나. 바람 안 피우고 술 안 먹으면 나한테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거야? 당신이 먼저 숙이고 들어왔으니까 나는 그냥 받아주면 다 끝나는 거냐고. 나보다 돈 좀 더 번다고 맨날 무시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벌리면 남보다도 못할 정도로 차갑게 변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정작 이혼하려 하니까 내가 그동안 뒤처리 해줬던 걸 당신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거야? 나랑 함께한 세월이 1, 2년도 아니고 무려 15년이야.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을 것 같아? 지금은 내가 심각하게 나오니까 심적으로 많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나 봐. 어차피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 당신 이번에 나 몰래 시댁의 이태리제 가구로 싹 다 바꿔줬었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항상 뒤처리를 내가 해주니까 당신한테 전화가 연결이 안 되면 곤란하게 되니 내 전화번호도 가구점에 적어놨었더라. 그래서 버릇이 무섭다는 거야. 15년간 항상 그래왔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당신 전화번호 밑에 내 전화번호를 적었고 현장에 들어갔는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집안 전체를 싹 다 바꾸기로 했었다며? 집안에 가구들 들여온 지 1년밖에 안 됐었는데 그새 또 바꾸길래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자기 집안 일이면 두 팔 걷고 나서면서 정작 우리 엄마 집 옥상에 방수 처리 공사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 돈 아깝다고 해주지도 않았잖아. 견적만 알아봐 주겠다고? 당신이 그러고도 내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어? 나는 이혼 생각 변함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서둘러줘. 그리고 아이들은 내가 키우도록 할게. 내가 벌은 돈으로 해드리겠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 그럼 당신은 우리 집안에 가구 하나 해준 적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만 큰 소리야? 꼬우면 너도 이태리 가구로 싹 바꿔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좋게 해결을 하려고 왔는데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겠어? 원래 나는 남한테 돈 쓰는 거 되게 아까워해. 그리고 어차피 집도 허름해서 곧 무너질 것처럼 낡아 빠졌는데 굳이 여기에다 돈을 써야 돼? 그냥 허물고 다시 집을 짓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데 너는 그 정도의 돈은 없어서 방수 처리밖에 못 해주지? 내가 그걸 잠깐 잊고 있었네.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너랑 사는 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애들은 네가 알아서 키워. 내 성격 하나도 안 닮은 애들 내가 끼고 살아봤자 스트레스만 받을 텐데 그럴 바엔 그냥 네가 키워라. 최대한 빨리 이혼해 줄 테니까 서로 정리할 거 깔끔하게 끝낸 다음 다시는 우리 마주치지 말자. 너는 나랑 이혼한 걸 평생 후회하게 될 거다. 이 좁아 터진 집에서 잘 먹고 잘들 살아봐. 남편은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제 얼굴에 서류를 던진 다음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엄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고 아이들은 무서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결국 부부가 아닌 서로 남이 되어 버렸죠. 1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된 순간은 너무 허무했었어요. 그동안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며 노력해왔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리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갈 길을 가더라고요. 15년 동안 그래도 서로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는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세월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듯 남편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각자 또 다른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에게도 꽤 괜찮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동안 집안 살림하고 아이들 보면서 시댁집안과 남편까지 신경을 써야 했던 터라 그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몇 번의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선뜻 움직이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찾아와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상당히 좋은 조건의 스카웃 제의였고 앞으로 제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 현명한 판단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똘똘 뭉쳐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엄마 혼자 살고 계셨던 집이 워낙 허름하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기에는 공간 또한 너무 부족해서 남편에게 받았던 위자료와 그리고 제가 따로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합해서 대출을 조금 받아 전원주택을 짓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얻은 만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전원주택을 짓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게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별탈 없이 잘 지내던 어느 날 엄마 집에 갑자기 시모가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저희는 이제 더는 볼 일 없지 않나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셔서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할 말 없으니 그만 돌아가세요. 예, 큰일 났다. 내 아들이 그동안 건설업을 하면서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이번에 줄줄이 터져나와 여기저기에서 소송을 하고 난리도 아니다. 하필이면 엄청 큰 대형 공사권을 맡아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아들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들이 드러났지 뭐냐. 문제가 터진 업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돈 나갈 곳이 많은데 내가 손을 벌릴 만한 곳이 더는 없어서 너한테까지 찾아왔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15년간 함께 온 정이 있는데 위기에 처한 내 아들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그놈이 글쎄 최대한 이윤을 많이 남겨 먹으려고 그동안 공사 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제품들로 부실 공사를 했지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하자가 터져 나왔는지 상당히 골치 아프게 됐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문제는
소송한 사람들의 손해배상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15년간 그런 짓을 밥 먹듯이 했으니 얼마나 많은 업체가 피해를 받겠니? 네가 이번에 우리를 좀 도와준다면 그 은혜 평생 잊지 않으마. 그이가 잘못을 했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돈이 없어요. 이번에 저희 가족이 살 전원주택을 새로 짓고 있는 중이거든요. 뭐라고? 그건 내 아들이 너한테 위자료로 준 돈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럼 그거라도 돌려주면 안 되는 거니? 이러다 내 아들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면 어쩌니? 그건 그이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죠. 저는 제 아이들과 저희 엄마를 부양해야 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라고요. 함부로 돈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시몬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제 앞에서 발광을 했지만 제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거라고 강하게 나오자 결국 시몬은 오열을 하며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남편의 잘못을 도와주겠다는 것과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아이들 보는 앞에서 남편의 편을 들어주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그렇게 시몬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다시 돌아가게 되셨어요. 그 사람이 15년간 건설 현장 및 의뢰받은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계약을 했던 품질과 다른 제품으로 그동안 공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이윤을 남겨먹고 있었는지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된다고 남편의 부실 공사가 드러나게 되었고 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현재 재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네요. 그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15년간 함께 살아왔었다는 게 너무 창피할 뿐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걸 두 눈으로 봤었는데 그 사람도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게 참 한심합니다. 결국 뿌린 대로 걷어들였으니 어쩌겠어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겠죠. 돈이 많다고 자기 집안에만 펑펑 쓰고 다니던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낸 꼴이 되었네요. 이제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은 전부 잊어버리고 앞으로 엄마와 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전원주택에서의 삶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